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제야 한덕수의 음모와 공작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시적으로 구인체제를 회복했는데요. 시점이 절묘하다 못해 노골적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무려 104일이나 미뤄오다가 갑자기 속전속결로 지명했는데요. 왜 지금이냐? 문영배 이미선 두 진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정확히 9일 전입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으로만 숫자를 맞추고 내용은 이미 짜여진 시나리오였는데요. 이걸 밀어붙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입니다.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헌재 구성에 손을 대고 재판관을 꽂은 건데요. 정당성을 가장한 정치 공작이자 사법 쿠데타입니다. 마은혁 임명은 그 신호탄에 불과한 거죠. 지금 헌재 구도를 보면 정계선 마은혁 이 2명만 진보 성향이고 나머지 7명은 중도 또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문영배, 이미선의 빈자리에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그리고 국힘당 편향 성향이 뚜렷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이완규는 윤석열 탄핵 대응 문건을 사실상 설계한 인물인데요.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통해 헌재 대응 시나리오를 짠 장본인인 거죠. 말 그대로 내란 수구의 책사입니다. 여기에 함상훈은 어떤 인물이냐? 8년 전 버스 요금 2,400원 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액수불문 무조건 징계라는 기계적 판결을 내리는 인물인데요. 정치적 편향성은 물론 공감 능력조차 의심되는 재판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들어오면 헌재의 구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요. 진보는 정계성과 마은혁 둘뿐이고 보수는 무려 7명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헌재가 아니라 국힘당 방패막이에 불과한데요. 헌재라는 이름만 남고 그 역할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헌재 장악에 집착하느냐? 내란 사태와 관련된 탄핵 심판, 그리고 국힘당 해산 심판, 이 두 건이 헌재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힘당은 정당 해산 심판에 심각한 사유를 넘치도록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내란죄 피의자인 추경호가 이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강하게 추천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에 퇴임하면서 여야가 추천 협상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국힘당이 이완규를 밀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추경호가 이완규를 강하게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엄령 시도 이전부터 윤석열 측근을 헌재에 심어두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거들었는데요. 우리는 이완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 수호의 인물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대한 인사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경호는 곧바로 반박했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이며 이완규를 언급한 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결국 한덕수의 이완규 지명을 두고 여야가 과거 협상 뒷이야기까지 들춰내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 인사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치적 내막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전부터 절친을 헌재에 보내려던 내란 수괴의 지령을 받아 한덕수가 알박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힘당이 정당 해산 심판을 당할까봐 자기 편 재판관을 미리 심어두려 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국힘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는데요. 내란 공범 수사 대상자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동의는 필요 없지만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청문 요청 자체를 거부했고 민주당도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임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상의 거부가 아닌데요. 헌법 파괴를 막기 위한 국회의 최후저지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주도 세력의 마지막 방어선이 된 건데요. 윤석열과 추경호, 한덕수, 그리고 이완규가 기획, 실행, 방탄, 사법장악을 나눠 맡은 구조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서구 차관. 네. 제가 소추위원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탄핵 심판이라든가 이거 보게 되는데 언젠가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앉아 있던데? 아닙니다. 저는 이 최근 통합진보당 의원 심판 2010 그때 앉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땐 제가 소추인 그렇죠? 측이었습니다. 네. 정부를 대신해서 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때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결정적 이유가 내란 선동이죠?
기본적으로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내란 선동이었어요. 네, 그 부분도 근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를 보유하고 있는 내란 수계 보유 당이에요. 그리고 아직 1호 당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정당을 해산해야 된다 하는 위헌 심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완규 처장을 지금 지명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김성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석기 씨가 진보당 당원이었고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예비 음모 이런 것 때문에 진보당이 해산됐어요. 그런 이유로 진보당이 해산됐으면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 당해야 됩니다. 그런 심판을 예상하고 이완규 처장을 저는 이번에 지명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아니 내란을 직접 저지른 당의 당원인데 내란 선동 예비만으로도 정당을 해산시켰는데 국민의힘은 100번 정당 해산시켜야 돼요. 같이 왜 지금 그러면 여기서 같이 왜 회의를 하냐? 아직은 해산되지 않았으니까. 2014년 통합진보당은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됐습니다. 실행 계획은 불분명했고 실제 실행도 없었지만 헌재는 가능성만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계엄령 선포 문건, 언론 통제 계획, 국회 무력화 시나리오까지 모두 다 드러났고 실행 일자까지 확정됐던 상황입니다. 또 12월 3일 계엄 이후 국힘당이 보인 행태는 내란 공조당,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는데요. 당장 정당 해산을 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윤석열을 국힘당은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내란 수계를 정신적 지주로 떠받드는 정당, 이것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정치 세력입니까? 지금 국힘당은 내란 음모의 본진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겐 말 몇 마디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렇다면 국힘당은 100번도 넘게 해산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헌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헌재 구성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벌어질 정당 해산을 막아보자고 벌이는 꼼수인 거죠. 한덕수는 지금 윤석열의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의 권한대행인데요.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헌정 파괴의 방패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의 판세를 보수 일색으로 바꾸는 순간 정당 해산 심판도 탄핵 심판도 모두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마지막 저지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지선마저 국힘당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건데요. 마치 균형을 맞춘 듯 구인체제를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수 우위 판결을 위한 정치적 사법 조작인 거죠.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합니다. 헌재가 헌법의 최후 보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국힘당 방탄 판결의 도구로 쓰러질 것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운명을 가르는 전면전인데요. 이 사법 쿠데타를 국민이 지켜내지 못한다면 헌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에 불과해질 겁니다. 국힘당은 정당이 아닌데요.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정치 조직이고 국민의 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 해석도 정치적 타협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단호한 해산 조치인데요. 국힘당 해산, 이것이 바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한덕수 우리 대행 돌아오셨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완벽한 고리 상태 아닙니까? 예, 불확실한 소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판결이 끝나서 이제는 대한민국에는 유사시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모든 국민의 안위와 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를 들면 예적이 처음 입회에 온다면 비상계엄이라도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처장님, 예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한덕수 대행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자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 누가 지켜야 됩니다. 예적이 쳐들어오면 당연히 막아내야죠. 군수통수권자로서 대통령 대행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이 정한 의무 책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의 일부 결혼을 채우는 걸 갖고서 무슨 이게 엄청난 무슨 형성적 적극적 행위입니까?